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직장을 다니고 있는 평범한 여자입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데요. 부모님 그리고 3살 차이 오빠가 한 명 있습니다. 오빠는 지금은 같이 살고 있지만 내년쯤에 결혼하고 집을 떠날 예정입니다. 오빠와 결혼할 여자친구는 오빠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성격도 너무 좋고 똑 부러지는 분이에요. 그리고 저나 저희 부모님도 다 그 언니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오빠가 살이 쭉쭉 빠지고 못 먹는 술을 달고 살 정도로 힘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오빠의 지금 여자친구분이거든요. 가족의 입장에서 오빠의 힘든 모습을 지켜보는 게 참 안타까웠는데 여자친구 덕분에 다시 밝아진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죠. 오빠가 그토록 힘들어했던 이유가 뭐였냐고요? 대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오랫동안 만나왔던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일이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 일이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오빠와 전 여자친구는 단순한 연인 관계 이상이었습니다. 오빠의 전 여자친구 이름은 장희수였고 제가 희수 언니라고 불렀어요. 오빠 대학교 때 소개팅으로 희수 언니를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희수 언니는 얼굴도 엄청 조망만하고 예뻤어요. 승무원을 준비하며 항공운항과에 다니는 학생이라고 했죠. 희수 언니는 엄마는 안 계시고 아버지랑 둘이서 산다고 했는데 오빠와 희수 언니가 사귀고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희수 언니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대장암이라고 했고 치료도 잘 받으셔서 차도가 괜찮아진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악화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희수 언니는 다른 형제도 없고 친척도 거의 없다고 해서 남자친구인 저희 오빠가 거의 상주 노릇을 하며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오빠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 가족도 장례식장에 찾아갔었고요. 갑자기 아빠를 잃게 되었으니 희수 언니도 참 딱했는데 그 후 더 큰 문제들도 많았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알고 보니 도박을 많이 하셨어서 빚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빚 때문에 결국 집 팔아서 정리하고 희수 언니가 오갈 데가 없는 처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빠가 그런 얘기를 저희 부모님께 했고 저희 부모님도 사정이 너무 안 됐다고 당분간만이라도 우리 집 다락방에서 지내는 게 어떻겠느냐 했습니다. 저희 집은 주택이고 가족들은 다 1층에서 생활을 하는데요. 2층에 다락방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 다락방이지 지붕 밑 공간이라서 방이 꽤 넓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낮은 빈백 소파들과 책장을 놔두고 서재로 쓰던 방이었어요. 저도 워낙 좋아하던 공간이다 보니 종종 올라가서 잘 때도 있고 공부할 때도 있었고요. 하여튼 공간도 널찍하고 깔끔해서 지내기에는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정 오갈 데 없고 거기라도 괜찮으면 거기는 어떻겠느냐 엄마가 물어보셨고 희수 언니도 자기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라며 들어오겠다고 했어요. 그때부터 희수 언니는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따로 집세나 생활비를 받는 것도 아니었다 보니 언니 입장에선 편하고 좋은 것 같았어요. 학비는 학자금 대출하고 본인 쓸 용돈 정도는 아르바이트로 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가끔 용돈을 주신 적도 있고요.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친구고 또 희수 언니도 마치 자기가 우리 집의 며느리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오빠하고도 혼인신고만 안 했다 뿐이지 거의 부부나 다름없는 느낌이었고 엄마 아빠한테도 애살 있게 잘했어요. 그리고 오빠 동생인 저하고도 잘 지냈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 가족 전부 희수 언니를 당연하게 한 가족으로 생각하게 되었죠. 희수 언니는 졸업 후 승무원 준비를 계속했는데 1년 반 정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스터디도 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준비해서 계속 지원을 했어요. 면접 날에는 저희 부모님이 차도 태워주시고 떨지 말라고 청심원 같은 것도 늘 챙겨주셨죠. 그리고 결국 언니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오빠도 졸업 전에 취업이 돼서 바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대기업은 아니지만 오빠 전공을 잘 살릴 수 있는 탄탄하고 좋은 회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각자 직장도 잡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자금 어느 정도 모은 뒤에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 부모님도 저도 심지어 당사자인 저희 오빠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미 부부나 다름없이 살고 있었고 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언니나 오빠나 직장 생활을 해나가며 결혼 자금을 열심히 모아가고 있던 때쯤 언니는 눈에 띄게 오빠한테 마음이 뜬 것 같았어요. 오빠랑 자주 다투는 것 같았고 어느 순간부터 비행을 핑계로 집에도 자주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빠랑 희수 언니 일이니까 제가 참견할 수는 없지만 오빠는 그맘때 꽤나 힘들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희수 언니는 하루아침에 저희 가족한테 말 한마디 없이 짐을 싹 빼서 나가버렸어요. 친구 집으로 갔다고 하는데 너무 갑자기 나가버린 거라 저희 가족도 너무 충격이고 배신감이 컸죠. 남자친구 부모님이고 동생이고를 떠나서 어쨌든 한 집에서 함께 지내온 시간이 몇 년인데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떠날 수가 있나요? 저희 엄마 아빠도 아들 여자친구고 나중에 결혼까지 할 며느리다 생각하셔서 그렇게 챙겨주시고 마음도 많이 썼는데 나가겠다 한마디 말도 없다니요. 물어보는 엄마 아빠에게 오빠가 한다는 소리가 희수 언니가 헤어지자고 했다는 겁니다. 이별의 상처로 오빠는 꽤나 힘들어했고 저희 가족도 충격이 꽤 컸었죠. 결혼했어도 이혼하는 마당에 진짜 결혼한 것도 아니니 얼마든지 헤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연인으로만 만난 것도 아니고 같은 집에서 몇 년을 함께 지내오고 쌓은 추억도 많은데 거의 한 가족처럼 지내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 자르듯이 우리 가족을 잘라내나 싶어서 저도 참 슬프고 섭섭하더군요. 또 저하고도 잘 지냈다 생각했고 술도 한 번씩 같이 먹었습니다. 언니 회사 생활 힘든 것도 저한테 하소연 잘했고 저도 스트레스 받는 거 있으면 언니한테 잘 얘기했어요. 서로 위로도 많이 되고 남자친구 동생과 여자친구 관계 그 이상으로 친하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님은 둘째치고 최소한 나한테 언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더군요. 그래서 한 번은 언니가 왜 그랬는지, 혹시 우리 가족한테 서운한 게 있었는지, 우리 가족이 그동안 실수한 게 있었는지 그냥 인간 대 인간으로 궁금해서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수 언니는 정말 성가셔하고 제 연락을 싫어하더라고요. 민주야, 너도 남자친구 사귀어봐서 알 거 아냐. 헤어질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해? 언니, 그게 아니라요. 저희 가족은 다 언니를 당연하게 가족처럼 생각했는데 언니 행동이 너무 갑작스럽다 보니까. 야, 원래 헤어질 때는 갑작스럽게 헤어지는 거야. 그럼 뭐 예고라도 하고 헤어지니? 언니는 갑자기 말투가 싹 바뀌면서 저한테 야라고 하고 엄청 띠껍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당황했죠. 같은 집에 지내면서도 저는 늘 존댓말 썼고 언니는 반말을 쓰긴 해도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해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엄청 귀찮은 사람한테 짜증내듯 저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언니, 진짜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뭐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 야, 우리가 피가 섞였어? 아니면 내가 너네 오빠랑 혼인신고라도 했니? 그래, 내가 너네 집에 좀 얹혀 산 건 맞아. 그건 내가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걸로 이렇게 구질구질 잡는 건 좀 아니지. 그걸로 내 발목이라도 잡고 싶은 거야?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고요. 그러면 네가 뭔데 나한테 전화해서 왜 그랬니 어쩌니 지랄인데 내가 너네 집에 얹혀 살았다고 만만해 보여? 정확하게 말할게. 나 이제 너네 오빠 싫어. 얼굴만 봐도 짜증나. 너네 가족도 마찬가지고. 거지 같은 다락방 하나 내주고 유세 떠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연락하지 마. 분명히 얘기한다. 그리고 언니는 전화를 끊는 겁니다.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서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따지려는 게 아니라 그냥 언니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궁금했던 건데 언니는 엄청 날카롭게 대답을 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언니랑 잘 맞고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더군요. 이 일은 따로 오빠나 엄마 아빠께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선 상처로 남긴 했어요. 그 뒤로는 당연히 일체 연락 안 하고 지냈는데 오빠는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눈에 띄게 수척해지고 못 먹는 술도 자주 먹더군요.
오빠는 희수 언니를 워낙 좋아했고 당연히 결혼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벌레 보듯 오빠를 내치니 오빠도 상처가 큰 듯 싶었죠. 그런데 얼마 뒤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SNS를 잘 하지는 않지만 가입은 해놔서 계정은 있거든요. 희수 언니랑 팔로우도 되어 있고요. 전에 뭐 찾아본다고 SNS에 잠깐 들어갔는데 희수 언니의 SNS 계정이 저한테 뜨더군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심장이 덜컹했습니다. 그때가 오빠랑 그렇게 헤어지고 3개월도 안 됐을 때인데 언니가 결혼한다고 웨딩 사진을 올렸기 때문이었죠. 언니 계정에 들어가서 보니 새 남친한테 받았는지 명품 가방 사진도 올리고 새 남친 차에서 찍은 듯한 사진도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자기 차에서 나는 벤츠가 좋은데 울 자기는 아우디를 너무 좋아한다. 나는 결혼하면 벤츠 사줘? 라는 멘트와 함께요. 그걸 보는데 딱 알겠더라고요. 아, 돈 많은 남자와 양다리를 걸쳤구나. 그리고 우리 오빠 버리고 이 남자랑 결혼하려는 거구나 라는 것을요. 그걸 보는 순간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래도 언니를 이해해보려 했어요. 내가 다 알진 못해도 우리 가족한테 뭔가 서운한 일이 크게 있나 보다. 더부살이로 지냈으니 우리 가족이 아무리 신경 쓴다 해도 서운하고 섭섭한 게 많았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막판에 우리 가족한테 이랬나 보다 라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냥 돈 많은 남자 생겨서 오빠 버리고 갈아탄 것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구나. 인간이 참 너무하네 싶었어요.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다시 언니 계정에 들어가 봤는데 아예 결혼 사진까지 올렸더군요. 저는 하루하루 헬쑥해가는 바보 같은 오빠가 너무 한심해서 결혼 사진 보여줬습니다. 정신 차리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보여줬어요. 희수 언니 결혼한다고. 돈 많은 남자 물었고 오빠랑 그래서 헤어진 거라고. 그러니까 오빠도 청승 그만 떨고 정신 차리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주니 저희 부모님도 서운하고 속상해 하셨죠. 그러면서 오빠에게 보란 듯이 있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뤄낸 줄 알았으면 차라리 결혼 안 하고 그 전에 깨진 게 다행인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결혼 사진에선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했어요. 희수 언니는 아빠까지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고 했고 도움받을 만한 친척도 없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사진에서는 부모님 같은 분들이 혼주석에 계시고 다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먼 친척인가 싶으면서도 묘하게 석연치 않은 느낌이었죠. 하여튼 저는 그 사진을 오빠한테까지 보여줬는데 오빠는 이제 다 잊었다는 말과 달리 그 후에도 꽤나 얼빠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6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 오빠가 조금씩 밝아지고 예전에 오빠처럼 좋아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오빠 회사에 친하게 지내던 동료가 있었고 오빠와 희수 언니와의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동료 언니가 오빠에게 좋아한다고 고백을 했고 오빠도 처음엔 부담스러워서 거절했다가 결국 만나게 되었대요. 비밀 사내 연애를 하게 된 거죠. 사람은 사람으로 있는다는 가사도 있듯이 오빠도 그 언니랑 사귀면서 점차 얼굴이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오빠의 새 여자친구인 언니는 성격이 활발하고 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한테도 한번 소개를 시켜줬는데 성격이 너무 좋고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이 커 보여서 저까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렇게 오빠와 새로운 여자친구분은 알콩달콩 잘 만났고 2년 정도 뒤에 결혼 얘기도 오갔습니다. 미리 상견례도 했는데 오빠 여자친구분 부모님들도 다 너무 좋아 보이시더군요. 그렇게 예비 새언니는 저희 집에도 한 번씩 놀러 오고 밥도 먹고 가고 저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오빠도 그렇게 과거의 상처를 잊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좀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왔는데 저희 집 대문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는 거예요. 막 기웃거리면서요. 누구지? 싶어서 다가갔죠. 누구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돌아봤는데 얼굴을 보니 희수 언니인 거예요. 2년 반 정도 남짓한 시간인데도 그 사이에 얼굴도 팍싹 늙은 것 같고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더군요. 그런데 그것보다 갑자기 여길 왜 왔나 싶어서 황당했죠. 희수 언니는 저를 보고는 반색을 하며 반가워하는 겁니다. 민주야, 세상에 너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아무렇지 않게 반가워하는 그 언니를 보는 그 순간 소름이 돋더군요.
마지막 통화 때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까먹기라도 한 양 생글생글 웃으면서 친한 척을 하는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썩은 표정으로 물어봤죠. 여긴 어쩐 일이세요? 어쩐 일은 어머님 아버님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너도 궁금하고 그래서 왔어. 이거 좀 무거운데 일단 안에 들어가자. 희수 언니는 커다란 과일 바구니랑 홍삼 세트도 들고 있더군요. 어이가 없었던 저는 되물었죠. 궁금은 뭐가 궁금해요. 언니 결혼했다면서요. 잘 지내죠? 그런데 제 물음에 희수 언니 얼굴이 엄청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입꼬리를 실룩거리며 울기라도 하려는 듯 보이더군요. 왜 그러세요? 나 실은 이혼했어. 네?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했어. 내가 그때 뭐에 씌인 건지. 언니 엄청 행복해하는 것 같았는데 참 빨리도 이혼하셨네요. 그 새끼가 완전 사기꾼이었거든. 집도 잘 산다고 하고 큰 사업체 운영한다고 하고 부모님도 엄청 잘나 보이더라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어. 심지어 그 부모라는 사람들도 진짜 아니었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니? 나는 그 인간이 거짓말하는지도 모르고 잘 다니던 항공사까지 때려쳤는데 결혼하고 보니 빚만 있고 다 거짓말인 거야. 사기꾼 새끼. 일부러 나한테 접근해서. 희수 언니의 이야기는 놀라웠습니다. 그 돈 많아 보이던 부자 새남친이 사실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였죠. 하지만 문득 언니 결혼 사진이 떠오르더군요. 부모님들끼리도 같이 있던 사진이요. 뭔가 석연치 않았던 저는 떠보듯이 물었어요. 근데 언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저 SNS에서 언니 결혼 사진 봤거든요. 언니도 모르는 사람들 혼주석에 앉혔던데 친척도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에 희수 언니도 훌쩍이며 그러더군요. 맞아 실은. 나도 그 집에서 흉볼까봐 부모 대행 알바 쓴 거야. 역시나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어이가 없었죠. 한마디로 언니도 그 남자를 속인 거고 그 남자도 언니를 속인 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돈 좀 있는 줄 알고 만난 거였어요. 희수 언니도 월급 받으면 잘 안 모으고 명품 가방 사보고 비싼 옷도 잘 샀거든요. 겉으로는 화려하게 꾸미고 다니다 보니 상대방 남자도 희수 언니가 돈 꽤나 있는 부잣집 딸인 줄 알았던 모양이었죠. 한마디로 말해 똑같은 것들끼리 등쳐먹으려고 만난 거였습니다. 그래, 내가 잠깐 눈이 돌았었어. 이누기가 얼마나 좋은 남잔지, 어머님 아버님이 얼마나 나한테 잘해줬는지, 그리고 민주 너도 나하고 참 잘 지냈는데 우리가 술도 많이 먹고 속 얘기도 참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다 털어놓는 거고 나 여전히 너랑 이누기 부모님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는 들으면서도 이게 무슨 왈왈 개소린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랑 저희 가족을 생각해서 제가 통화했을 때 그렇게 했나요? 마치 벌레 떼어내듯이 성가셔하면서. 지금 아무리 제 앞에서 눈물 글썽이며 착한 척 한다 한들 저는 그 언니의 진짜 본색은 이미 다 봤는데요. 제가 아무리 만만해 보여도 이런 생쇼를 또 믿어줄 거라 생각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오면 우리 가족이 또 반겨줄 줄 안 건지, 도대체 우리 가족을 얼마나 만만하게 생각했나 싶더군요. 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도 없어서 아무런 대답도 없이 그냥 무시하고 들어갈까 하는데 전화가 울렸어요. 오빠더군요. 오빠. 제가 그렇게 전화를 받자 앞에 있던 희수 언니 표정이 확 밝아지는 겁니다. 오고 있어? 나도 집 앞이야. 알았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릴게. 저는 그렇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누기야? 다 왔대? 헤어진 지가 언젠데 친근하게 이누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언니, 그래요. 언니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꽤나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네요. 근데요, 언니가 굳이 왜 우리 집에 다시 왔는지 의도는 알 것도 같은데요. 중요한 건 저희 오빠 조만간 결혼해요. 제 말에 희수 언니는 눈이 동그래지더군요. 결혼? 이누기가? 누구랑? 있어요. 같은 직장 다니는 언니인데 이미 상견례도 했고요. 좋은 사람이에요. 오빠랑도 잘 어울리고. 오빠 힘들 때 그 언니가 위로가 많이 돼줬어요. 우리 가족 모두 고마워하고요. 오늘도 같이 고기 구워 먹기로 해서 오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주세요. 서로 껄끄러운 일 만들 필요 없잖아요.
제 말에 희수 언니는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것도 웃겨요. 자기는 이미 결혼해 이혼까지 하고 와놓고 저희 오빠는 자기만 그리워하고 살 줄 알았나요? 그래도 최소한의 마지막 배려로 좋게 말을 해주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충격받은 얼굴의 언니가 갑자기 제 팔을 잡는 거예요. 거짓말이지? 진짜 이누기가 결혼한다고? 네. 나 없으면 안 된다고 계속 기다릴 거라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딴 여자를 만났어? 언니가 좀 눈이 희번뜩해서 따지는데 순간 좀 무서운 겁니다. 그럼 오빠가 언제까지고 언니만 기다리게요? 그럼 그런 소리는 왜 해? 저기요. 언니가 먼저 다른 남자 만나서 오빠 차고 갔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이래요? 그렇게 희수 언니와 약간의 고성이 오가자 엄마가 나오시더군요. 무슨 일이야? 희수 언니는 갑자기 저희 엄마를 보더니 눈물까지 훌쩍이며 가는 겁니다. 어머님, 잘 지내셨어요? 저 어머님 아버님 궁금해서 이거 들고 왔는데. 저희 엄마도 몹시 당황한 얼굴이고 덩달아 아빠까지 뭔 일이냐며 나오셨는데 희수 언니 보고 역시나 당황하시고 저도 기분이 나빠서 언니에게 뭐라고 했죠. 언니, 그만 좀 하고 가세요. 오빠랑 예비 새언니 곧 올 거라고 했잖아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인사드리러 온 거라고. 그러니까 인사를 왜 하냐고요. 뭔 사이인데요. 헛물 그만 켜고 그냥 가시라니까요. 그렇게 고성이 오가는 사이 집 앞에 오빠 차가 오고 오빠랑 예비 새언니까지 내렸죠. 오빠 역시도 엄청 당황한 얼굴이고요. 희수 언니는 오빠 내리니까 자동으로 예비 새언니 째려보고 예비 새언니도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하더군요. 네가 여기 왜 와? 그래서 제가 대답해줬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엄마 아빠를 뵙겠대. 좋은 말로 가라는데 안 가고 이 난리야. 민지야, 조용히 좀 해줄래? 나 오빠랑 얘기 좀 하게? 네가 왜 나서? 그러면서 저를 노려보며 따지는 겁니다. 오빠도 어이없긴 마찬가지죠. 뭔 얘기? 너랑 나랑 이제야 살 말이 뭐 있는데 갑자기 찾아와서. 얘기 조금만 하자. 길게 안 잡을게. 그러면서 예비 새언니한테 그러는 겁니다. 얘기 조금만 할게요. 그래도 되죠?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요? 그런데 가만히 있던 예비 새언니도 대충 상황 파악 다 했는지 바로 나서더군요. 아니요. 싫은데요. 인욱씨, 저 여자랑 할 말 있어? 아니. 봤죠? 그럼 살펴가세요. 우린 들어가자 그럼. 어머님 아버님까지 나와 계시네. 그러면서 오빠랑 희수 언니 무시하고 들어가려는 겁니다. 희수 언니 완전 똥 밟은 얼굴이고요. 저기요. 야 김인우. 잠깐만 얘기하자고. 너 헤어진 지 얼마나 됐다고 다른 여자 만나? 나 기다린다며. 그 말에 저희 부모님도 경악하고 오빠도 입이 뜨하겠죠. 너 미쳤냐? 너랑 나랑 끝난 지가 언젠데 여기 와 생패야? 잠깐만 얘기하자고. 왜? 너 이혼이라도 했냐? 그래서 갑자기 아쉬워서 이러는 거야? 진짜 끝까지 징글징글하다 너도. 그만하고 가라. 오빠가 그렇게 말하자 희수 언니도 꽤나 충격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사귈 때도 같은 집에서 지낼 때도 화 한 번 낸 적 없고 다 희수 언니한테 맞춰주던 오빠였는데 저렇게 정색하면서 가라고 했으니 놀랄만도 하겠죠. 근데 당연한 거 아닌가요? 헤어진 지가 언제고 이제 완전히 남남인데요. 희수 언니는 그래도 포기 못하고 오빠한테 따졌습니다. 그렇게 홀랑 다른 여자한테 갈아탈 거면서 기다린다는 소리는 왜 하는데? 그 말에 오빠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야, 장희수, 너 진짜 속 보인다. 그만하고 가. 여기 다시 찾아오지 말고. 사람이 염치는 없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야지. 나랑은 헤어졌으니 둘째치고 우리 가족한테도 참 몹쓸 짓 한 건 알아둬라. 오빠는 그렇게 말하고 새언니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들어가고요. 왠지 신경 쓰여서 제 방으로 들어가 창밖을 살짝 봤는데 희수 언니는 씩씩거리며 우리 집 죽일 듯이 노려보다가 곧 선물 챙겨 저는 떠나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예비 새언니 집에 돌아가고 나서 희수 언니가 했던 말을 전했고 저희 엄마도 똑같은 것들끼리 속이고 결혼했다는 게 참 어이없다고 하셨습니다. 저 정도 밑바닥인 줄은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우리 집 며느리 안 된 게 천운이다 하시면서요. 오빠도 저희 가족도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살게 해주고 마음 쓰고 한 건데 호의를 배신으로 갚았던 희수 언니.
마지막이라도 좀 더 예의 있게 했으면 저희 가족도 이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진심과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걸 발로 찼으니 언니는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는 오히려 다행인 일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살든 다시는 오빠와 저희 가족 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싶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